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김기성 앵커급은 이슈인 함께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베이지북 그러면은 경기 분석 보고서, 경기 동향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열리는 FOMC 회의에 참고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나온 것도 사실 성장하고 물가 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가와 관련해서는 연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때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얘기는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수요 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은 보복 소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고차 가격 지수, 만화인 지수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그랬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그 베이지북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압박이라는 게 운송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노동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높아졌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델타 변이라든가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연내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금리 인상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놓고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연준 이사인데 랜들 퀼스라는 연준 의사가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에 지금 2배에 달하고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에도 이게 4%에 달한다면은 금리 인상 경로를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경로를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생각으로 따지면은 2022년이 아니고 2023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금리 인상 경로를 재평가한다는 말 자체는 2022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좀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년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을 내고 빠르면은 내년 9월쯤 해서 금리 인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베이지북과 또 경기 동향 보고서에 대한 관련한 얘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자동차 업계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마그네슘 때문에 곤욕을 치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그네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마그네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체에서는 네. 마그네슘이 없으면 눈이 떨린다 뭐 이런 네, 얘기하죠. 눈가가 자주 떨리죠. 네. 근데 그 마그네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저 사진관에 가면은 네. 옛날에는 프레시를 갖다가 마그네슘 가루를 갖고 터뜨렸습니다. 오. 불이 번쩍하면서 연기가 네. 나는 그런 프레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마그네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산화가 잘 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알루미늄을 만들 때도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다른 합금을 만들 때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마그네슘의 생산량을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마그네슘에 대한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프레시로 사용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번쩍하는 이게 마그네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산화가 잘 되는 겁니다. 빨리 잘 탄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채취를 해서 마그네슘을 추출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재고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화가 돼버리기 금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3개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앞으로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없는 수 없는. 물질이 네.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줄였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량의 87%. 87%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가 하면은 마그네슘 1톤을 생산하는데 전력이 35메가와트 내지 40메가와트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전력난 중국이 때문에.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게 마그네슘이다 보니까 마그네슘부터 생산을 갖다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중국 정부가 마그네슘 공장 50곳이 있는데 이 50곳 가운데 35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해라. 폐쇄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50%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 마그네슘이 안 나오게 되고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가격을 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전력난 때문에 지금 마그네슘 생산을 좀 줄인 거다 이렇게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독 또 자동차 업계가 지금 마그네슘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마그네슘 생산을 줄였으니까 마그네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중국 가격으로 따지면은 8월 초만 해도 톤당 2만 위안 하던 게 지금 6만 위안을 넘어섰다 그러거든요. 세 배나. 네,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시트 프레임이라든지 기어박스라든지 연료 탱크 카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이 알루미늄 들어가는데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고도 없고 재고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쇼티지보다 더한 쇼티지다라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업체에서는 정부를 종용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마그네슘 수출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라. 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량을 줄이면서 결국은 수출도 안 하면서 자기 나라 내수부터 우선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중국 업체에 밀리는, 그러니까 후방 산업에서도 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물론 마그네슘 그러면은 항공기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만들 때도 들어가고 네. 스마트폰 만드는 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은 소량인데 비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워낙 대량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차질을 빚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바로 말씀 듣고 제가 마그네슘 관련주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딱 특정지어서 마그네슘한테 관련된 뭐 ETF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했으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또 마그네슘 부족 사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만큼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유 개발 투자를 줄여온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금 와가지고 원유 채굴을 하겠느냐. 네. 지금 원유 채굴을 해가지고 채굴 비용을 빼기 전에 유가가 떨어지면은 손해 아니냐. 뭐 이런 계산들 때문에 원유 채굴을 줄이고 있을 것이다라고들 다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리서치 회사인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매년 한 1,000억 달러 정도 원유 탐사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에너지 기구가 조사한 걸 보면은 올해 원유 가스 탐사에 들어간 자금이 네.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서 26%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원유 채굴 투자가 줄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또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원유 채굴을 줄이면서 모든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석탄보다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이 더 많이 생산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석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도 지금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이 ESS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는 한 좀 불안한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주력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석유에 대한 투자는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한 3배 정도를 2030년까지는 3배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만 재생에너지가 전력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네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비관적인 보고서를 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한층 더 안 좋은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모건 스탠리가 전번에 냈던 보고서 이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Winter is coming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Winter is here입니다. 이미 왔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겨울이 온다 해서 겨울이 왔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냈을 때 모건 스탠리의 입장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서버용, 그렇죠. 하나는 PC용, 또 하나는 스마트폰 모바일. 같은 네. 데 들어가는 모바일용 이렇게 네.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PC용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PC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아니고 장기 계약 가격도 아마 4분기 들어가 가지고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안심이다. 네, 그랬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지나치게 과장된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PC 쪽 매출은 PC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5%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한 30%. 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PC용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연말이면 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그렇죠. 선물들 많이 주고받고 또 신제품도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을 거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가 윈터 이즈 커밍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윈터 이즈 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했던 건 뭔가 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축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낮췄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단순히 1,000만 대 문제가 아니고 애플마저도 말하자면 이 아이폰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타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뭐 애플의 아이폰 생산 축소가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만약에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1,000만 대 줄일 정도라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PC 수요도 줄어들고 모바일 수요도 줄어들어서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겨울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재고를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갖고 가서 PC를 만들거나 사용을 하는 그런 고객 입장의 재고가 지금 6주 내지 8주 분이 쌓여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고가 많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4분기에 고정 가격 계약 거래 가격은 대략 많이 떨어지면 한 8%쯤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1, 4분기가 최악일 거다. 그리고 2, 4분기 돌아가면 들어서면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짜본다 하더라도 2, 4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인텔이 새로운 서브용
CPU를 갖다가 내년 2분기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CPU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DDR4가 아니고 DDR5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CPU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새롭게 서브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제일 좋을 때 떨어지기 시작해서 실적이 아주 나쁠 때 주식을 사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시점은 오히려 4분기 아니면은 네. 늦어도 1분기는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 안 좋은 전망을 내놓은 모건 스탠리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볼 텐데요. 앵커님, 열정, 빨간색, 그리고 투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지 않으세요? 스페인. 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요. 마윈이 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윈이 스페인에 가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 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3일 전에 네. 홍콩의 주간지인데 이스트윅 동주간이라는 잡지가 마윈이 해외에 나가 있다, 스페인이다 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다지 신빙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마윈 그동안 전혀 얼굴을 안 드러냈고 그동안 이 움직임으로 봐서 출국 금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저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네.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오. 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서 신뢰를 주느냐 하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그 언론 자체의 신뢰성도 있지만 또 네. 하나 네. 알리바바 계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오나의 동정을 얘기를 한 거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틀릴 수가 없을 것이다 아하.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스페인에 가가지고 네. 농업과 관련된 어떤 논의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떠나기 전에 홍콩에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역시 마윈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구나 하는 이 부분이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마윈이 자유로워진 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게 아니고 마윈이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그렇죠. 말하자면 완화됐다. 해결된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뭐 그동안에 3조 원이 넘는 벌금도 매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 갈등이나 어떤 소지가 다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알리바바 주가도 정상을 찾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알리바바는 그렇게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마윈의 지위는 과거만 못할 것이다. 팬데믹 이전 내지는 10월달에 네. 작년 10월달이었죠.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그렇죠. 결국은 미움털이 박힌 건데 네.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마윈의 비중은 많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